한국 차가 미국 산업을 망친다고? 그 반대다, 이 양반아. 나는 뉴스를 듣다가 마시던 커피컵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새벽녘부터 내리던 가랑비가 내 정비소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5년의 세월이 쌓인 내 얼굴에는 경험과 지혜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비소 안에 들어선 나는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정책을 번복했군요. 이번에는 자동차 부품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뉴스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제 이름은 잭 피터슨입니다. 55살, 전직 미국 상무부 관세분석관이었죠. 지금은 워싱턴 외곽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틈틈이 자동차 전문 잡지의 칼럼을 쓰고 있어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와 함께 보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10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으며 그 후 15년을 상무부에서 보냈죠. 검은 커피가 서류와 도면 위로 쏟아졌어요. 내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빗방울에 젖은 창문 너머로 현대 제네시스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얼마나 뛰어난 자동차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 또 이러네.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렌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열해 전 내가 미국 상무부 관세분석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죠. 당시 나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깊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매주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한국 엔지니어들과 수십 번의 미팅을 가졌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야. 기술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지. 나는 벽에 걸린 자동차 도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외관만 보지만 진짜 자동차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걸 나는 알았죠. 엔진의 효율성, 전장 부품의 신뢰성, 배터리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도 말입니다. 창가로 다가간 나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10년 전 내가 퇴직을 결심했던 날처럼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열해 전 상무부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분석 및 기술 교류 제안. 무려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였죠. 내 인생의 마지막 공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난 알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위대함을요. 커피가 쏟아진 서류들을 닦으며 과거로 돌아갔어요. 2014년 나는 한국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 품질 검사 시스템, 연구개발 시설을 둘러보았죠. 미국 상무부 대표단 중 유일하게 자동차 전문가였던 나는 보이지 않는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죠. 나를 안내하던 김 부장의 말이 귀에 울렸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차체를 조립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동화율이 95%에 달한다고 했죠. 미국 디트로이트의 공장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품질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로 미세한 오차까지 잡아내는 기술은 당시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이건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입니다. 불량률이 10만 분의 3 이하로 떨어졌어요. 김 부장의 설명에 나는 메모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대표 단원이 내게 속삭였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지. 과장된 거 아닐까? 나는 그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실제야.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혁신이야. 연구개발 센터로 이동했을 때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도 꿈꾸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이미 개발 중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기존 배터리보다 30% 높은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였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500km를 넘을 겁니다.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당시에는 테슬라조차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미래를 보고 있었죠. 울산을 떠나기 전날 밤, 김 부장과 소주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터슨 씨,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수소차,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이 모든 기술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봐야 한다라고 썼죠. 토요타도 폭스바겐도 긴장하더군.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내 보고서는 상부에서 너무 친한국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한국 자동차의 약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나는 사실만을 썼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한국이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정비소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무부 장관은 내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미국 기업 우선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때의 실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결국 나는 사표를 냈고 워싱턴 외곽에 이 작은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자동차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곳, 브랜드가 아닌 기술로 차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가끔씩 자동차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며 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그걸 무기로 쓰고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열해가 지난 지금 내 예측은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차는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많은 미국인들이 그 품질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만 가득한 결정이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달라져 있었죠. 한국차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소위 미국 브랜드들은 한국 부품 없이는 하루도 공장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비소 창문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첫 고객이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툴박스에서 도구들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상무부 분석관이 아닌 정비공으로서 나는 매일 한국차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열해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기술의 진실은 바뀌지 않아. 정비소 문이 열리고 첫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흰 현대 산타페를 모는 페레즈 부부였어요. 멕시코계 이민자인 이 부부는 제 단골 고객이었죠. 잭,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호세 페레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차 상태는 어떠세요? 나는 손에 묻은 기름을 수건으로 닦으며 물었어요. 마리아 페레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다른 거예요. 뉴스 들으셨나요? 우리 차에 들어가는 부품 때문에. 관세 이야기 말씀이시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캐나다 공장에서 온 부품 때문에 걱정이에요. 이제 미국에서만 조립해야 한다면서요? 수리비가 더 오를까봐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정책 변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복잡한 무역 협상과 정치적 계산은 결국 호세와 마리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직접 건드리는 문제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비용을 낮게 유지해 드릴게요. 내가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산타페의 후드를 열었어요. 현대의 감마 엔진은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효율성, 내구성, 성능,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미국 브랜드들이 이만한 엔진을 만들려면 얼마나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 할까요? 정비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확인을 보니 스티브 윌킨스, 상무부 시절 내 동료였습니다. 12해 만의 연락이었죠. 잭, 오랜만이네. 스티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티브, 이게 얼마만이야? 갑자기 왜? 나는 렌치를 내려놓고 물었어요. 트럼프의 새 정책 들었지? 내가 생각나더라고. 10년 전 내가 그 한국차 보고서를 썼을 때 우리가 더 귀 기울였어야 했나 봐.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알아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스티브의 다음 말에 그 느낌은 사라졌죠. 하지만 지금은 국익이 최우선이야, 잭.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국익. 미국 소비자와 노동자의 이익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군. 한국 부품 덕에 우리가 살아난 걸 잊었나? 전화기를 내려놓은 후 나는 산타페의 엔진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스티브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국익이라. 하지만 진정한 국익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 소비자 이익인가? 이걸 좀 봐.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설계를 왜 못 알아보는 거지? 산타페의 엔진 컨트롤 유닛을 살펴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확실히 느껴졌어요. 10년 전 내가 울산에서 본 연구소의 청사진이 현실화된 제품이었죠. 당시에는 종이 위의 계획에 불과했던 기술이 이제 미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비를 마치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늘의 뉴스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브라우저를 열자 월스트리트 저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언에 자동차 관련주 급등, 현대 기아차 미국 주가 15% 상승,
나는 뉴욕 증시 차트를 열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자동차 관련 주식이 모두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의 유해 검토 발언 덕분이었죠. 하지만 나는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발언보다 더 깊은 곳에 진실이 있지. 증시의 움직임 뒤에는 한국산 엔진, 배터리, 전장 기술의 우수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장은 항상 실체를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말장난을 해도 투자자들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있었죠. 내 책상 위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최신 자동차 산업 분석 보고서를 열어보았어요. 그림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죠.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이미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기술 특허 출원에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넘을 순 없어. 결국엔 기술이 이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았죠. 분노와 실망 너머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확신이었어요. 휴대전화로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산타페의 엔진룸, 특히 복잡한 전자장치 부분을 클로즈업했어요. 오래전 중단했던 자동차 칼럼을 다시 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죠. 트럼프가 못 본 한국차의 진실. 타자기처럼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가 정비소에 울렸어요. 글쓰기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열해 동안 쌓인 경험과 관찰, 그리고 오늘의 화려한 증시 데이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구체적인 기술 설명과 실제 정비 경험을 토대로 한 진솔한 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던 순간 정비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오후 예약 고객인 톰 밀러가 그의 현대 소나타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톰은 오랫동안 미국 브랜드 차량만 고집하다가 최근에 소나타로 갈아탄 노년의 퇴역 군인이었죠. 잭, 이 차가 날 놀라게 해. 30년 동안 포드만 타다가 처음으로 브랜드를 바꿨는데 후회가 없어.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톰. 직접 경험해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요.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으로 최신 자동차 업계 뉴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정비소 창문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칼럼 초안을 마무리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죠. 10년 만에 쓴 글이었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현대기아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언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TV에서 나오는 경제 뉴스를 들으며 웃음이 나왔어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지난 분기 현대차의 미국 판매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가 80% 급증했죠.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차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에 대한 기술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플랫폼의 혁신성은 놀라웠습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 멀티 충전 시스템, 양방향 충전 기능, 특히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초고속 충전 능력은 테슬라조차 부러워하는 기술이었죠.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아래로 한 대의 전기차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이오닉 5였죠. 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밤에도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자동차였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내 오랜 친구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경제지 편집장이었죠. 잭, 내 칼럼 읽었어. 정말 통찰력 있더군. 우리 신문에 실어도 될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창 논란인 지금 내 관점이 필요해.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칼럼이 아니었습니다. 내 직업적 소신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었죠. 상무부를 떠났을 때 나는 공정 논쟁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마이크. 약간 다듬을 시간만 줘. 답장을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한번 칼럼을 읽어보았어요. 하나의 문단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빌리티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다. 현대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수소연료 전지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넥소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한다. 이는 추운 지역에서 전기차가 직면하는 주행거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는 정말 혁신적인 자동차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수소 기술에도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죠. 이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사진 에디터였습니다. 칼럼에 넣을 사진이 필요해요. 혹시 현대차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나는 오늘 찍은 산타페 엔진룸 사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전 내가 울산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당시 현대차 연구소에서 개발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 프로토타입이었죠. 그 프로토타입이 지금은 아이오닉 시리즈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노트북으로 최신 자동차 업계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마우스를 클릭해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 EGMP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죠. 배터리 배치, 모터 효율성, 충전 속도,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내가 울산에서 봤던 청사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해냈군. 내가 중얼거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더 따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방울 사이로 정비소 간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오토 모든 브랜드, 정직한 수리,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잭 피터슨입니다. 피터슨 씨, 오랜만입니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 김 부장이었습니다. 울산에서 만났던 한국 엔지니어. 이제는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의 기술총괄 부사장이 되어 있었죠. 김 부장님, 아니, 이제는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김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당신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트럼프가 못 본 한국차의 진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의자에 더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10년 전, 나 혼자만 보고 믿었던 한국 자동차의 잠재력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지켜봤던 두 사람이 다시 연결된 것이었죠. 내가 10년 전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 모두 현실이 되었더군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부사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피터슨 씨가 우리 배터리 연구실을 보고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건 미래다라고 하셨죠. 당신의 그 말이 우리 연구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동차 기술의 발전, 정치와 산업의 충돌,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까지. 두 자동차 애호가의 대화는 깊이를 더해갔어요. 다음 주에 워싱턴에서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할 예정인데 와 주시겠어요? 김 부사장이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열정,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믿는 일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찾고 싶은 욕구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컨퍼런스 당일 워싱턴 컨벤션 센터는 자동차 업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전기화의 시대라는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어요. 내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미래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피터슨 씨, 김 부사장이 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 연구팀을 소개합니다. 모두 울산에서 온 친구들이죠. 나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10년 전 울산에서 만났던 젊은 김 부장의 눈빛과 같았죠. 우리의 자율주행 부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사장이 안내했어요. 현대차의 자율주행 부스는 컨퍼런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케이스 안에는 자율주행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 옆으로는 현대의 아이오닉 자율주행 테스트 장면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선 유지, 차간거리 조절, 자동 추월까지 가능하죠.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유리 케이스 속 기술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라이다 센서, 스테레오 카메라, 밀리미터파 레이더, 정밀 지도 시스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현대 자체 개발한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컨트롤러였죠. 이 시스템은 완전히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까?
내가 물었어요. 김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와 협력하여 개발했죠. 특히 악천후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인지, 알고리즘은 우리만의 기술입니다. 눈이나 비가 내려도 도로 표시와 장애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실제로 열악한 날씨 조건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어요. 이는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의 맑은 날씨에서 주로 테스트되는 다른 회사들의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점이었죠. 부스의 다른 쪽에는 현대의 전기차 플랫폼 EGMP Electric Global Modular Platform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이오닉 6를 비롯한 차세대 전기차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었어요.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800V 고전압 시스템과 초고속 충전 기능입니다.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기술 설명을 듣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내가 떠난 10년 동안 이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방향 충전 기술이었습니다. VEL 기능을 통해 전기차가 외부 기기나 심지어 다른 전기차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재난 상황이나 오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부스 안을 더 둘러보는 동안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대차의 전시를 살펴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EGMP 플랫폼의 에너지 효율성은 정말 놀랍군. 우리 시스템보다 주행거리가 15% 이상 길어.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도 우수해. 특히 저온에서의 성능 저하가 훨씬 적어.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10년 전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이죠. 이제야 그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기업의 전시를 보았어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모두가 자신들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전시가 가장 균형 잡혀 보였어요. 화려한 쇼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현실적인 대중화 계획이 돋보였죠. 점심시간, 김 부사장이 나를 컨벤션 센터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피터슨 씨, 사실 오늘 당신을 초대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 부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미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은 매우 귀중하죠.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서 기술 자문 역할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나만의 작은 세계에서 살아왔던 나에게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부사장님,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회의실의 창문을 통해 컨퍼런스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수백 명의 자동차 관계자들이 최신 기술에 둘러싸여 있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끊임없는 네트워킹. 한때 나도 그런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제 정비소에서는 매일 실제 자동차, 실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이죠. 그게 저에게는 더 가치 있게 느껴져요. 김 부사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칼럼이 그토록 진정성 있게 다가온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통찰력이었군요. 하지만 내가 덧붙였어요. 기술 자문으로서 가끔 컨설팅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김 부사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피터슨 씨,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내 명함은 단순했어요. 잭 피터슨, 피터슨 오토 자동차 정비 및 칼럼니스트. 그의 명함은 세련되고 무게감 있었죠. 문득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울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김 부장 당시 건넸던 그 명함의 느낌과 닮아 있었어요. 컨퍼런스에서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부스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전시한 기술은 단순한 마케팅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의 결과물이었죠. 특히 그들의 배터리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의 고체 전해질 배터리 프로토타입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 높았어요. 이는 같은 크기로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었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의 가장 큰 두 가지 단점인 주행거리와
안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내 정비소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크의 메시지였어요. 잭, 내 칼럼이 뉴욕타임스에도 언급됐어. 후속 글을 써줄 수 있겠나? 특히 한국 자동차 기술이 미국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다루면 좋겠어.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마이크. 오늘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 이야기할 거리가 충분해.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새 칼럼의 제목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기술에서 배워야 할 3가지. 부재는 품질, 혁신, 그리고 소비자 중심 철학이었죠.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자동차 기술 컨퍼런스에서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현대차의 EGMP 플랫폼이었다. 이 혁신적인 전기차 기반 기술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이동식 에너지 허브로의 진화를 보여준다. VEL 기능을 통해 차량에서 전기를 끌어와 캠핑 장비를 작동시키거나 정전 시 가정용 필수 가전을 돌릴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전기차를 충전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나는 오늘 본 기술들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혁명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내 정비소 앞에 한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처음 보는 현대 아이오닉 6였어요.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의 오랜 고객인 존 마틴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미국 브랜드 차량만 고집해온 사람이었어요. 잭, 내 새 차 어때? 그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존, 당신이 이걸 샀다고요? 미국 차만 고집한다더니. 존은 차를 자랑스럽게 가리켰습니다. 내 칼럼을 읽었어. 그리고 조사해봤지. 내 말이 맞았어, 잭. 미국 차보다 조용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더 똑똑하더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차야. 트럼프가 못 막을 미래지. 존은 대시보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리켰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음성 명령으로 거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어. 게다가 OTA 업데이트로 계속 새로워진다니까. OTA 업데이트는 현대차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버그가 수정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것은 자동차를 단순한 기계에서 계속 발전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변모시켰어요. 전기차라 배터리 걱정도 했는데 급속 충전이 정말 빠르더라고. 15분이면 80%까지 충전된다니 믿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800V 시스템 덕분이야. 대부분의 전기차가 400V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현대는 한 단계 더 나아갔지. 존의 아이오닉 6 후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았어요. 전통적인 엔진 대신 정교한 전기 모터와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현대의 엔지니어링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네 덕분에 나 같은 노인네도 미래를 받아들이게 됐어. 잭, 존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법이죠. 그날 오후,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잭, 내 2번째 칼럼도 대박이야. 여러 정치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심지어 상무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왔다던데. 정말. 어떤 반응이었어? 내가 호기심에 물었어요. 대체로 긍정적이야. 한국과의 기술 협력 중요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트럼프의 강경파들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던 변화였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기술의 진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죠. 정비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침묵했던 시간, 그리고 그동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룩한 놀라운 발전.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툴박스에서 렌치를 꺼내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비공으로서 그리고 칼럼니스트로서의 내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기술의 진실을 알리고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소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었지만 나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새로운 칼럼의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제목은 한국과 미국, 자동차 기술의 공동 미래였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넘을 순 없어. 결국엔 기술이 이긴다.
내가 미소 지으며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창밖으로는 존의 아이오닉 6가 조용히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도착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희망찼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제 작은 노력이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국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할 겁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잠시 산업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우수한 기술은 항상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국 자동차의 진가는 이미 증명되었고 어떤 관세 장벽도 그 혁신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래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에 있다는 걸 언젠가 그도 깨닫게 되겠죠.